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식시장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게 양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이틀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한번 상상을 해봐야겠죠. 이번 주 인베스팅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다우하고 S&P 나스닥 쪽이 경기 애플이나 기술주 테슬라 5% 상승했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시장에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 익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다 상한가 값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이번 주에 있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 주식시장 시황은 금요일쯤에 있었던 대북 김정은 위원장 사과문 때문에 상당히 고무된 지금 분위기예요. 월요일장에 아마 갭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시체 수습 차원에서 NLL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쉽게 뭐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김정은이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상황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당히 플러스되어 있는 정세를 굳이 마이너스 치려고 뭐 대포를 쓴다든가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또 모르죠. 이런 긴장감, 니네 때문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쏠 수도 있는 그런 놈들이라 그건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10일날 창당일 때문에, 노동당 창당일 때문에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문제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백신 유통이나 백신 관련주 이런 것들 하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드론이 뭐 공항에 접근을 해서 상당히 드론에 대한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도 뭐 이란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파괴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상당히 무슨 제재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들 하락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추석 연휴에는 뭐 많은 귀성객들이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것도 쇼핑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28일날 기후협약에서 기후 대책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LG가 미국 무역위원회에다가 의견 제시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당분간 배터리 2차적인 그거 최종 판결이 연기된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고, 삼성전자 관계돼서 매출이 예상 위로 50조 원 이상을 넘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삼성전자가 상승이 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발표나 한은의 발표, 뭐 실사지수나 경제심리지수 발표 등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경기 민감주로 상승의 대안을 받고 있는데, 최근 며칠 조금 급락을 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현대차가 베이징에서 스마트 자동차 기술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상승의 흐름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셀트리온도 장막판에 3사 합병에 대한 이슈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아마 대장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금융권의 석탄 발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 자금에 대한 중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통업이나
아니면 발전소 관계된 그런 쪽 하락 흐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SMIC 제재 돌입을 했죠. 제재를 해서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악재가 도출이 됐는데, 그렇지만 또 반사로 미국 의회가 뭐 자금 지원을 30조대 반도체 분야에다 30조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액션도 취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뭐 액션들이 한꺼번에 내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쇼핑 관계돼서 수익 관계 구조가 SNS에 퍼지고 있어서 네이버가 상당히 악재가 도출이 됐습니다. 너무 과하게 뜯어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 대선 관계돼서 30일 날 미국 대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런 뭐 토론회하고 각종 총재, 그러니까 총재 연설 같은 것들이 같이 끼어 있어서 뭐 어차피 이틀밖에 안 되지만 이슈들은 이번 주에 많이 끼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발표하는 것,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추석 연휴 때문에 뭐 열리지 않는 관계로 이슈가 지나가고 다시 시작되는 그 주에 어떤 뭐가 생길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이제 항공주, 여행주, 배당주, 금융주 그런 쪽에 관심을 한번 기울일 때입니다. 배당 투자의 매력도 있는 5% 이상, 뭐 7% 이상 배당하는 그런 종목들도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 선취매하는 게 딱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28일 날 예비 입찰을 연기한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 예비 입찰이 28일 날 이어집니다. 지금 두산그룹이 지금 소송건에 대해서도 자기네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건설 부분을 현대건설기계가 조금 입맛을 들이고 있다고 하죠. 만약에 현대건설기계가 입찰을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품게 된다면 현대건설기계는 전체적으로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기는 그런 건설 부분에 1위를 도약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런 이슈가 된다면 현대건설기계 이쪽도 괜찮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런 흐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혼주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또한 뭐 여러가지 이것저것 대선, 미국 대선 11월 5일에 있는 미국 대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는 휘발유차에 대한 진짜 판매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 뭐 밀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대선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런 주식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슈는 이번 주에 IPO 관련돼서 빅히트 IPO 관련주를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빅히트가 SK바이오 했을 때 IPO 금액을 넘어버렸죠. 100조 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충분히 공모가도 넘었을 정도 13만 얼마 그거를 뛰어넘고, 이런 이슈로 이번 주에는 빅히트 관련주가 잠깐 반짝을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관심 흐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로 있을 뭐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세네 가지로 압축을 하면 빅히트 관련된 회사의 주가,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합병에 관한 주가,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에 관련된 예비 입찰 관련 주가, 뭐 그런 것들이 이번 주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대북 방산주나 경협주가 이번 주에 긴장 상황이나 이런 이 사과문 발표로 인해서 이슈,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있을 주식시장의 서프라이즈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번 주에 있을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가 10조 원 이상 순이익이 발표가 된 상태라, 이제 발표를 할 상태라, 지금 전반적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하고 삼성전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당분간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그동안 급락했던 흐름을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한번 얘기를 나눴었지만 요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망치형이 생겼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시황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 정도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딱 바닥권 눌림목에 걸려 있거든. 전저점 눌림목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에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요일에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망치형 캔들이 발생을 한 걸 보면 그래도 상승으로 베팅을 하지 않을까 싶고,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상승에는 약간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기 때는 요 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고,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질 때 매도에 대한 어떤 신호를 달라 해서 매도 화살표 신호를 한번 넣는 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저기를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다시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도대체 요 안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검색식으로 보여드리면 어쩌냐라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검색식을 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시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장 끝난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딱 보면 주식시장에 이렇게 종목을 한번 살펴보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완벽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보면 그 안에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도 발생을 하는 그런 포지션인데, 이런 종목들이 아침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건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종목에 만약에 검색이 됐을 때, 요런 종목들이 검색이 돼서 투자를 바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떠서 나오는 종목을 화살표 발생을 해서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시초가, 전고가 요 종목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봐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승 종목 비율 중에 상승 흐름이 어떻게 해질지 봤더니 아이고 기간 내 113%, 아이고 난리네. 하여튼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흐름이 전반적으로 막 60%, 아이고 난리네요. 하여튼 이런 수익률이 발생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번 주 주식 시황 한번 몇 가지 나눠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음 상한가 카페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고, 성공 투자해서 성공하는 이틀, 9월의 마지막
주식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회원님들 모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